이재용이 집유가 제가 그 시민의 눈 월요일 정규회의도 제가 연기할 만큼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해직이 안 됐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해직이 안 됐다면 제가 아마 과장 정도는 됐을 겁니다. 최소 못해도. 에이, 왜 이러세요? 구청장을 했겠지.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많아요. 저 유능했습니다. 솔직히 일벌레였었고요. 예, 또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사랑받았고요. 근데 제가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예,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하면 반드시 사회는 맑아질 거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원에서 노조를 만들 때 저희가 쫓겨났어요. 몰래 만들다가. 강북으로 쫓겨났죠. 강북에 갔더니 바탕이 되길래 본격적으로 노조를 해서 제가 해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거는 내 개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삼성 대기업들도 부정부패 안 하겠지. 우리가 안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념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게 15년이에요. 지금. 15년 동안 경찰한테 파이프로도 맞아보고 수갑도 채워보고 벌금도 내보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봤어요. 그죠? 제가 그 용역들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내 머리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빈 줄 알고 눈을 떠봤더니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6살짜리. 그 수모를 아들한테 보여주면서까지 제가 부정부패 척결할 것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내 영혼이 치유됐어요. 근데 이종이 나왔어요. 그럼 제 지난 15년 동안 내가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싸웠던 이건 뭡니까? 와. 너무 과흥분하시는데.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잠깐 감옥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김희중이 예. 감옥에 있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용어를 귀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제목이 그거였었잖아요. 에피소드에. 이재용의 짧은 외출.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광범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항상 반전을 생각해야지. 자, 어쨌든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는 향후에 개혁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선거 때 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59%고요. 공감한다가 36%. 간단히 말해서 아직도 재벌이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략 36%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공감한다가 36%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지지율들을 안 봐서 그러는 건데 정치권보다 실제로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부산 PK, TK를 빼면요. 70%가 넘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가장 지금 낮은 거죠. 경북, 대구 경북도 64.2인데 부산, 울산, 경남이 54.9여서 이게 지금 수치가 59%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개 지역을 빼면 7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재용에 대해서 또는 이 자본의 폭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 설문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가 시민 자체가 국민 자체가 민주주의화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컨텐츠도 업그레이드되고 개념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이런 거 있죠. 그 과정에서 아직도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재벌이 갖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이건 사실 불공정인 문제거든요. 이재용 재판은 그렇다고. 이 불공정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불공정 문제라든지 사회 정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6%라고 하는 건 이 비슷한 사건들을 비추었을 때 촛불을 훨씬 이전으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진보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명박이 당선되는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공감이 한 60% 이상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 치유됐어요. 이 수치 때문에. 정말 치유가 좀 됐는데 역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살아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이라는
어쨌든 황태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법들의 해석들을 굴절시켰고 그다음 법치주의를 우롱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판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오로지 이 황태자만을 위해서 온갖 다 같은 법원에서요. 불법 편법 승계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미. 그런데 그 법정 옆에 판사가 그거를 또 면죄부를 줘버려요. 저는 이거는 도대체가요. 사법부가 뿌리채 뽑아야 되는 이 적폐이고요. 이제는 말이죠. 예전에 지식정보화 사회 이전에는요. 암기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타서 판사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정보가 지식이 돈이 되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널려있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보다 폐쇄되어 있는 판사들이 덜 현명하고요. 무식해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판사 한두 명한테 범죄를 유무죄를 판단하게 만드는 사회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지금 정부가 좋습니다. 정부가 고비처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내놓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요. 이제 바로 이런 무식한 판사들 또는 저는 솔직히요. 제가 고소고발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사후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판사. 제가 이름은 말 않겠어요. 이 판사가 사후 분명히 조선과 동아인가요? 조선과 동아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난리가 날 거를 예측하고 있었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롱했으며 더 나아가 역사도 우롱했어요.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자신의 판결을 이해할 거다. 이런 개 같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이자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런 자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판결까지 맡길 것이냐. 그러면 이 판사 한 명만 장학생이냐. 아니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70%가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판사들의 도덕성이나 국가관만 믿고 판결을 맡길 거냐. 저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판사 혼자 판결합니까? 다 배심원죄가 한다는 겁니다. 기소도 배심죄, 판결도 배심죄.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돈에 약하거든요. 돈을 5만 원권 빳빳한 걸 차에 실어다 주는데 어떻게 풀어주지 못합니까? 풀어줘야죠. 돈이 최고인 세상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너 돈 줄 테니까 그래도 너는 공무원이니까 도덕성을 지켜. 이렇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전면 배심제로 가자. 집단 지성을 통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만이 사법부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자, 어쨌든 이재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현직 판사도 올렸잖아요.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렇죠. 이재용이 잠깐 며칠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 수준에 와버려요. 이재용이 잠깐 어떤 판사가 무슨 오더를 받아서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견을 전달해야죠. 국민의 뜻을. 청와대 청원도 지금 막 20만이 훨씬 넘어갔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법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용의 역풍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래서 이재용 판결은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심. 똑같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히 그 이재용 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김진태 의원과 관련돼 있고 친인척이란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아,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송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심지어 네.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록히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록히드 마틴 단이죠. 아, 그래요? 록히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고요. 이렇게. 야, 그래서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차명계좌 문제로 MB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당시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예.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관계도 잘 풀어불지 막 그래버리니까 이것이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해가지고 네. 범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배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주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 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은요? 네. 저는 이제 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이거 그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저는 이제 아직 예단은 못 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1심, 2심 이렇게 엇갈릴 때는 대법의 파기환송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전원 합의체로 일단 가겠죠? 갈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의 부담이 좀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전원 합의체는 이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면 일종의 배심원 판결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네.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판결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이재용의 잠시 외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잠시 외출인데 그 2심 판결을 냈던 그 판사도 지금 외출을 했다는 거죠? 휴가를 냈던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그렇겠죠. 네, 지금 뭐 예. 심지어는 뭐 언론 인터뷰까지 해요. 판결로 네. 인터뷰하는 판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 판결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사법부에다가 쓰레기 투척하고 예. 나만 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견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법부는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때는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사형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그 판사들이 저질렀던 정말 정권에 빌붙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감아버렸던 그런 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정권의 힘을 잃고 너도나도 나 살자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제보하고 발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밤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광주 분들은 특히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 그냥 정경유착. 네. 그동안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아무리
저 홍준표 대표 등이 떠들어도 이런 팩트에 근거한 내부 고발자에 근거한 이 끊임없는 그 적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혁 내지는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만 잘한 게 아니라 또 남북관계도 잘 풀어불지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것이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미칠 일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용 집행유예, 네. 뇌물, 뭐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해가지고 네. 범국민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판사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거세고 심지어 지금 1심 재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네. 말을 한 적이 없으니.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저는 할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다니까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를 2심에서 내리기 위한 일종의 포석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우리들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재용 살리려다 보니까 누가 지금 죽을 맛이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정권이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해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재용은 힘없는 이재용은 삼성은 아니 대통령이 주라는데 안 주고 배겨. 그러니까 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주려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죽을 맛인데 어떻든 1심 2심이 지금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법을 좀 지켜.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이라는 어쨌든 황태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법들의 해석들을 굴절시켰고 그다음 법치주의를 우롱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판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오로지 이 황태자만을 위해서 온갖 다 같은 법원에서요. 불법 편법 승계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미. 그런데 그 법정 옆에 판사가 그거를 또 면죄부를 줘버려요. 저는 이거는 도대체가요. 사법부가 뿌리채 뽑아야 되는 이 적폐이고요. 이제는 말이죠. 예전에 지식정보 사회 이전에는요. 암기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타서 판사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정보가 지식이 돈이 되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널려있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보다 폐쇄되어 있는 판사들이 덜 현명하고요. 무식해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판사 한두 명한테 범죄를 유무죄를 판단하게 만드는 사회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지금 정부가 좋습니다. 정부가 고비처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내놓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요. 이제 바로 이런 무식한 판사들 또는 저는 솔직히요. 제가 고소고발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사후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판사. 제가 이름은 말 않겠어요. 이 판사가 사후 분명히 조선과 동아인가요? 조선과 동아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난리가 날 거를 예측하고 있었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롱했으며 더 나아가 역사도 우롱했어요.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자신의 판결을 이해할 거다. 이런 개 같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이자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런 자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판결까지 맡길 것이냐. 그러면 이 판사 한 명만 장학생이냐. 아니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70%가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 그럼 이재용이 집유가 제가 시민의 눈 월요일 정규회의도 제가 연기할 만큼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해직이 안 됐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해직이 안 됐다면 제가 아마 과장 정도는 됐을 겁니다. 최소 못해도. 에이, 왜 이러세요? 구청장을 했겠지.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저 유능했습니다. 솔직히 일벌레였었고요. 예, 또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사랑받았고요. 근데 제가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하면 반드시 사회는 맑아질 거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원에서 노조를 만들 때 저희가 쫓겨났어요. 몰래 만들다가 강북으로 쫓겨났죠. 강북에 갔더니 바탕이 되길래 본격적으로 노조를 해서 제가 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거는 내 개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삼성 대기업들도 부정부패 안 하겠지. 우리가 안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념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게 15년이에요. 지금. 15년 동안 경찰한테 파이프로도 맞아보고 수갑도 채워보고 벌금도 내보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봤어요. 그죠? 제가 그 용역들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내 머리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빈 줄 알고 눈을 떠봤더니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6살짜리. 그 수모를 아들한테 보여주면서까지 제가 부정부패 척결할 것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내 영혼이 치유됐어요. 근데 이종이 나왔어요. 그럼 제 지난 15년 동안 내가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싸웠던 이건 뭡니까? 와. 너무 과흥분하시는데.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잠깐 감옥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김희중이 예. 감옥에 있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용어를 귀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제목이 그거였었잖아요. 에피소드에. 이재용의 짧은 외출. 어차피 들어갈 거면 이 판사들의 도덕성이나 국가관만 믿고 판결을 맡길 거냐. 저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판사 혼자 판결합니까? 다 배심원제가 한다는 겁니다. 기소도 배심제, 판결도 배심제.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돈에 약하거든요. 돈을 5만 원 빳빳한 걸 차에 실어다 주는데 어떻게 풀어주지 못합니까? 풀어줘야죠. 돈이 최고인 세상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너 돈 줄 테니까 그래도 너는 공무원이니까 도덕성을 지켜. 이렇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전면 배심제로 가자. 집단 지성을 통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만이 사법부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자, 어쨌든 이재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현직 판사도 올렸잖아요.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렇죠. 이재용이 잠깐 며칠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 수준에 와버려요. 이재용이 잠깐 어떤 판사가 무슨 오더를 받아서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견을 전달해야죠. 국민의 뜻을. 청와대 청원도 지금 막 20만이 훨씬 넘어갔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법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용의 역풍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래서 이재용 판결은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심. 똑같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히 그 이재용 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김진태 의원과 관련돼 있고 친인척이란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아,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방송을 통틀어가지고. 우리는 심지어 네.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도 이야기했어요. 록히드 마틴과 어떤 관계죠? 그 판사하고? 그 자매들 중 남편 중에 한 명이 록히드 마틴 단이죠. 아, 그래요? 록히드 마틴은 또 최순실과 연관이고요. 이렇게. 야, 그래서 이건 음모다. 이 재판은 음모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재용 사장이 풀려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또 삼성이 지금 차명 계좌 문제로 MB의 수사, 다스 수사, BBK 수사에 비용을 댔다. 그래서 또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다스 미국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당시 책임자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끝없는 비리.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광범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항상 반전을 생각해야지. 자, 어쨌든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는 향후에 개혁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선거 때 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59%고요. 공감한다가 36%. 간단히 말해서 아직도 재벌이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략 36%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공감한다가 36%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지지율들을 안 봐서 그러는 건데 정치권보다 실제로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부산 PK, TK를 빼면요. 70%가 넘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가장 지금 낮은 거죠.
경북, 대구 경북도 64.2인데 부산, 울산, 경남이 54.9여서 이게 지금 수치가 59%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개 지역을 빼면 7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재용에 대해서 또는 이 자본의 폭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 설문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가 시민 자체가, 국민 자체가 민주주의화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되고 개념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이런 거 있죠. 그 과정에서 아직도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재벌이 갖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이건 사실 불공정인 문제거든요. 이재용 재판은 그렇다고. 이 불공정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불공정 문제라든지 사회 정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6%라고 하는 건 이 비슷한 사건들을 비추었을 때 촛불 훨씬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진보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명박이 당선되는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공감이 한 60% 이상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 치유됐어요. 이 수치 때문에. 정말 치유가 좀 됐는데 역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살아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